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는 다 하락을 했죠. 자, 요 내용은 제가 삼성증권으로부터 매일같이 그 카카오톡인가? 그걸로 쭉 받는 거에서 모닝 브리핑인데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좀 갖고 왔어요. 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고용시장이 정체기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증시를 압박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유럽연합의 인수합병에 따른 제재 이슈가 부각이 됐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여기 애플의 경우 텍사스 주 정부로부터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요거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요걸 먼저 볼게요. 실업수당. 자, 요걸 보면은 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좀 모습이에요. 추세. 근데 요때가 3월이죠. 3월 23일 요때일 거예요. 요 이후로 쭉 내려오다가 지금 어제 증가세를 딱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증가세를 보였어요. 요것도 보면 쭉 내려오다가 그쵸?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증가를 보였어요. 자, 이게 왜 좀 걱정이 되냐면은 제가 누차 제 채널에서 요거 얘기를 했죠. 델타 오버 델타 가속이 붙는 거. 요게 혹시 가속이 시작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요거 애플 얘기 보면은 이게 CNBC 기사인데요. 애플이 컨슈머 프로텍션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프로브 좀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시를 안 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미국에서 그 베조스부터 시작해갖고 4명이 가서 막 뭐 하죠. 물론 이제 그게 비디오 컨퍼런싱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갖고 이런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밝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슬랙. 자, 이 슬랙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는 작년에 이제 IPO했던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스하고 또 경쟁에 놓여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EU 쪽에 슬래크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위를 우위를 활용해 갖고 자기네들한테 좀 불공정 경쟁 그거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뉴스가 됐는데 왜 이게 뉴스냐? 자, EU는 이 엔타이 트러스트 관련돼 갖고 굉장히 이 빅텍 특히나 미국의 큰 기술주 회사들을 좀 공격하는 성향이 강해요. 특히나 이 엔타이 트러스트 관련돼서. 왜냐하면 유럽 내 자국 내 그 기업들을 보호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조용해졌는데 슬래크가 요거를 악용해 갖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난장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의 솔직히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요. 요거. 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7나노미터 CPU 생산 지연 이게 가장 컸어요. 저한테는 가장 컸어요. 이게 왜냐면은 뭐 다른 거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익절이라고 하죠. 이익을 내고 손절치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많았는데 인텔이 요게 지원이 됐어요. 7나노미터. 그러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거의 10% 폭락을 했고 대신 경쟁 업체인 AMD는 거의 비슷하게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AMD는 이미 7나노미터 요거 CPU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뉴스가 크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2022, 2023 요때 여기에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게 실제 이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한번 그런 딜레이가 생기면은 이 딜레이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2, 2023 이렇게 되는데 early 2023 제 생각에는 2023 정도가 될 것 같아요. early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2020년도니까 21, 22 지금 거의 2.5년, 2년 반 뒤지는 거예요. 뭐에 대비해서? AMD 대비해서. 그러면 이런 그 반도체 이쪽 세계에서 2년 반이면은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래서 AMD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완전히 그냥 그 자축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또 인텔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는 약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뭐 이거 하나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이제 나오겠지 하고 AMD가 내놨으니까. 그런데 요게 안 나와갖고 이 큰 회사가 10%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빠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내일 이제 미국장 열리면은 이거보다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54불인데 50불도 깨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뉴스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제 마켓을 보면은 뭐랄까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볼게요. 어제 마켓은 약간 모멘텀 회복이 약간 꺾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막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수익 챙겨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기술적 분석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술적 셀링보다는 그냥 프로핏 테이킹이 더 크지 않았나. 저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이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술주들이 올라줘야 돼요. 그렇죠? 기술주들이 제가 뭐라고 했죠? S&P의 거의 20, 한 5, 6%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올라줘야 전체 지수가 오른다. 그래서 S&P 500 인덱스 이런 지수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술주가 올라야 같이 오르는 겁니다. 어제는 메이저 패망이죠. 패망 종목들이 다 큰 폭락을 보였어요. 그렇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CEO들 나와서 국회의원들하고 Q&A 세션을 합니다. 엔타이트러스트 때문에.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다 비디오 컨퍼런싱으로 할 거예요. 비디오로. 그쵸? 근데 지금 뭐 그냥 뭐 쇼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공화당 간에
bipartisan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초당파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서로 같은 입장에서 여기에 Q&A에 임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은 조금 걸려요. 왜냐면은 이렇게 야당과 여당이 뭐랄까 똑같은 생각으로 이런 걸 한다는 게 약간 조금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항상 싸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데 이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Big is not bad. 크다고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이 엔타이트러스트의 모토가 뭐예요? 이거는 너무 시장 지배력이 크니까 쪼개자. 이게 엔타이트러스트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크다고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 커짐에 있어서 그 규칙이 세워진 규칙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주 종목들에 맞는 건지 이런 걸 좀 들여다 보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쇼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이 있다. 여당 야당이 다 합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애플에 대해서 자, 골드만삭스가 이제 타겟 프라이스 TP죠. 타겟 프라이스를 263불에서 299불로 올렸어요. 올렸지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이폰 12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딜레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딜레이가 되면은 그 레베뉴하고 그다음에 EPS, earnings하고 요 부분을 수치화를 좀 했더라고요. 레베뉴는 마이너스 7% 빠질 거고 레베뉴는 마이너스 6% 빠질 거다. 딜레이가 된다면은. 그래서 요런 게 조금 좀 그래도 참고해야 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전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뭐 애플 관련된 얘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애플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들도 제가 그랬어요. 55명 중에 40명은 하드웨어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15명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으로 접근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걸 하드웨어 측면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다는 거. 요거는 또 요걸 보실 때 감안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할 얘기가 많네요, 오늘. 자, 테슬라 얘기 좀 해볼게요. 테슬라 마지막으로. 자, 테슬라가 어제는 이제 초반에 상승하다가 이제 확 빠졌어요. 그래서 테슬라 막 그 놀리는 사람들은 막 잘됐다 하고서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테슬라가 일단은 어제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놨잖아요. 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거를 astounding을 할까요? astounding한 실적을 전 내놨다고 봐요. 누구도 그 실적 내용을 갖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 하락 쪽을 이제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게 이 클린
이제 에너지, 클린 에너지 관련돼서 정부로부터 크레딧을 받거든요. 그 크레딧이 어닝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저는 테슬라가 없습니다. 제가 그건 계속 말씀드렸고, 테슬라가 제가 없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머스크가 싫은 것도 아니고 다 뭐 괜찮아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시장이 있어요. 그 미래의 시장에는 테슬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전략적으로 제 포트폴리오 좀 짜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안에는 전기차 섹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테슬라나 뭐 니오나 뭐 니콜라나 뭐 그런 회사들 있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를 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테슬라를 저는 나쁘게 안 봐요. 근데 이번 실적 그 내놓은 걸 갖고 무슨 판단이 섰냐면은 이제 테슬라가 과거를 좀 보자고요. 과거에 머스크가 나와서 막 뭐라 이상한 소리 하면 막 폭락하고 나는 뭐 저기 너무 고평가다 뭐 이런 트윗 날려갖고 또 확 빠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420불에 이거를 저기 상장 폐지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반응했는데 이러한 실수들,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실수들을 이제 시장이 받아줄 룸이 생겼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컸다고 봐요. 어제 실적 발표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예전에 이런 작은 실수들을 용납할 자세의 범위가 좀 생겼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뭐랄까 핵심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 테슬라 실적 발표한 거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profitability,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언제쯤 뭐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예측, 그쵸? 예측이 더 뭐랄까요? 클리어라고 할까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얼마큼 벌 거다, 얼마큼 커질 거다, 이걸 예측하기가 더 편해졌다. 이 부분도 이번 실적 발표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졌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테슬라가 최고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테슬라를 봤을 때 분명히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안 갖고 있지만 제가 테슬라를 뭐 나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좋게 보지도 않아요. 그냥 중립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2년 전 과거 몇 년 전 얘기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뭐 한 2, 3년 그때 이제 베어 케이스를 보자고요. 베어 케이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센티멘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3년 전에는 이랬어요. 조만간 C11, 챕터 11을 선언하는 게 아니냐, 이랬습니다. 3년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 테슬라 저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베어 케이스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저 회사 이제 망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하고, 야, 저 회사 고평가야, 요 두 개의 상황을 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어 케이스가 얼마나 불 케이스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요즘 가장 핫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요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또 막 이제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과연 많은 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아서 함께 저는 빠졌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얘기를 했어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다, 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으면은 뭐 프로핏 테이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이 저는 많이 나왔다고 봐요. 오늘도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이건 뭐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런 곡선을 그려요. 근데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또는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단기 매매 트레이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기 인베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